통화 기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도 같이 보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까 네. 이제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저희가 한번 그 공개를 했는데 네. 그때도 사실 상당히 많은 걸 이제 보여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추가로 또 확보된 거 제가 아까도 확보됐네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번에 이제 또 다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추가로 된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 아까는 이제 구체적인 문자로. 예. 근데 문자 내용은 또 이제 국방부 장관, 군사 보좌관 뭐 네. 이런 사람들, 군 내부에서 해병대하고 국방부 간에 오갔던 그게 그렇죠. 이제 좀 많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통화 기록은 이제 직접적으로 대통령실 안보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또 사건의 흐름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한번 띄워보죠. 예, 통화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통신 기록이네요. 예, 이제 그래서 문자도 있고 그래서 예. 제일 위에 보시면 왼쪽에 우선 전체적으로 요약해 놓은 건데 예.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안보실 대령 예. 해병대에서 예. 파견된 사령관하고 통화한 게 8번이 차례. 되고 이게 이제 7월 19일 그 최해병 사망일로부터 그 나중에 이제 그 경찰로 넘어갔던 수사 기록이 다시 회수되는 그곧 과정 속에 그때까지 그 이후에까지 이제 얘기인데 한 2주 상간에 벌어진 일이죠. 그다음에 임기훈 안보실 국방비서관 현역 소장이죠. 예. 근데 얼마 전에 한 칸 올라갔어요. 아, 그 진급을 했군요. 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국방부 군사보좌관도 진급을 하고 올라가고 여기 관련된 분들이 다 잘 됐어요. 다 영전하셔. 아니 무슨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참으로 예측 불허. 아니 예측이 돼요. 항상 이렇게 반대로 가니까 비난을 하면 오히려 더 영전을 하고 승진을 보란 하고. 듯이 검찰 인사도 그랬고 손준성 검사 보세요. 맞아요. 그 재판 받고 있는데 진급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저 감찰도 그냥 무혐의로 끝내버리고 검사장으로 올려버리고 탄핵까지 당했는데. 자 그래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통화 7번, 문자 2회, 그다음에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이죠. 여기 차관급 인사인데 이 사람은 이번에 총선에 나오대요. 경상도에서 경북 어디 그런 것 같아요. 뭐 그 TK 지역에. 한참 뭐 이렇게 여러 지역 이렇게 합한 건데. 자 이분은 3회 통화 3회를 합니다. 저 사람하고 통화 내용이 중요한 게 8월 2일 날그 이제 수사 기록 2첩 물 넣고 이제 막 줄다리기 벌어질 때 이쪽에서 넘기고 다시 이제 회수해가고 그 과정 그날 이제 주로 벌어졌던 통화거든요. 자,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다시 그 김대령 얘기를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김대령이 박정훈 대령하고 또 많이 연락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런 수사 보고서 같은 거 자꾸 달라는 얘기도 해서 통화 8번 문자는 13번 이건 서로 이제 오간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보면 자 7월 19일 자 보세요. 이것도 이제 일부 알려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오늘 이제 전체를 다 공개한다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전체 기록을 아까도 이제 메시지도 사실은 그냥 요지가 알려진 거를 이제 저희가 아예 전문을 다 공개한 건데. 자 7월 19일은 이제 사망일인데 최상병 그때 이미 저 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사령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자, 저 때부터 관여를 해요. 7월 19일, 20일, 그죠? 그래놓고 나중에 그 국회 답변할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뭐 그거 알지도 못했고 뭐 행정관이 알아서 뭐 좀 뭐 챙긴 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통화 기록 부인했고 통화한 사실 없다. 통화 사실도요. 김대한 사령관이 그나마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얼결에 안보실 2차장이 한번 전화가 왔다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나마 그원 얘기 됐지 나머지는 전부 묻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들 거짓말을 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가리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자 통화 7월 20일, 21일 자 그때는 집중적으로 박정원 대령하고 또 많이 하죠. 안보실 파견 대령하고 이거는 이제 수사 내용에 대한 관심이 또 있겠죠.
그래서 쭉 가면 제가 이제 통화하고 문자는 색깔을 좀 다르게 했어요. 그러셨군요. 같은 사람이라도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좀 중요한 인물은 조금 더 볼드체로 네. 한 거고. 자 이제 통화 박정대령하고 통화 그렇게 치고 7월 30일 이제 7월 30일이 아까 장관한테 보고한 네. 날이라 그랬죠. 네. 일요일. 이제 보고 끝나고 돌아왔잖아요. 음. 돌아왔는데 이때 이제 김기한 사령관하고 예. 안보실 대령하고 통화가 있죠. 서로 통화가 있고 그다음에 또 국방비서관도 이날 또 사령관하고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고.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그때는 또? 자 지금 수사 내용이 궁금해 미치는 거예요 위에서는. 근데 안 줘 박정원 대령이 계속. 자료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압박을 한다고 봐야죠. 특히 이제 관심사항이 또 따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아직 얘기를 이때까지는 안 하는지 하고 아닌지 있지만.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장관이 그날 사인을 다 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군 내부 절차는 다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군인 사망 사건이고 빨리 이제 경찰에 넘기는 것만 남은 거지. 그렇죠. 이걸 그 당시에는. 무슨 안보실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사안도 아니죠. 예. 네. 자 다시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7월 30일 임기훈 예. 국방비서관에 전화를 하고 다음요. 그러면 또 이제 서로 오고 통화가 오고 가는 건데 저 이제 이쪽에 우측에 써놓은 거는 이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통화 내용까지는 저희가 알 수 수가 없는데 없으니까요. 그 앞뒤 정황으로 봐서 네. 그다음에 그 오갔던 문자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다음에 사령관하고 박 대령이 주고받은 얘기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때쯤에는 장관 보고 내용 장관한테 어떤 내용을 보고했느냐. 왜냐하면 장관이 안보실에다가 보고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보고한 그렇죠.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장관 그건 대통령한테 아니죠. 보고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안보실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자기들은. 네. 자,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걸 사령관한테 직접 물어본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서는 또 이제 그 안보실 파견 대령하고 또 통화를 하고. 예. 그다음에 뭐 메일도 주고받고 여기서 이제 유 땡땡은 예. 그냥 이제 그 해병대 사령부 내에 군인이에요, 장교예요. 쭉 보시면 김기환 사령관하고 임기훈 국방비서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경찰로 서류가 넘어간 그때 8월 2일 상황에서는 이제 드디어 2차장이 직접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재밌는 것이 이날 또 2차장은 사실 휴가 중이에요. 아 휴가 중인데도 지금 연락. 휴가 중인데도 긴급하게 이제 막 전화가 오면서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4시까지.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국방비서관 비서관대로 이렇게. 자, 뭐 그냥 오늘 요 정도로만 보고요. 일단 뭐 이렇게 안보실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많은 이런 전화와 이런 메시지 이런 걸로 있었다. 해병대 사령부에 대해서 엄청난 그 압박. 그러니까 자 지금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병대 사령관이 자 그 적어도 8월 1일까지는 8월 2일 오전 그 넘기기 전까지 박 대령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기 전까지 보면 나름 버티고 있었다는 그 버틴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분이 뭐 이렇게 막 소신 있게 강단 있게 막 그렇게 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자 박정원 대령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봐도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이제 법리적인 문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듣고 나서는 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렇긴 해도 계속 이제 해병대 입장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 보지 않았습니까? 텔레그램 문자 같은 거를. 자, 그러면 나름 이랬던 분이 자, 지금 와가지고 검찰 수사, 군검찰 수사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지난번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박 대령에 대해서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 위치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진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황이죠. 뭐 심지어 무슨 영웅심 비슷하게 이런 심리로 박 대령이 지금 뭐 한 것처럼. 그다음에 자기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명확하게 지시를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 자,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뭐 이분도 뭐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있으리라고 짐작은 되지만 장관답지 못하고 지휘관답지 못하다. 자, 적어도 당신이 지금 우리가 기록에서 본데 기록은 거짓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할 수 없죠. 기록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본인도 보면
본인의 고뇌의 흔적들이 있다고 온갖 압력을 받은 흔적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래도 나름 해병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박정훈 대령과 수사단원들 그리고 네. 그것을 존중해줬던 본인이 당사자가 네. 이제 와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상당히 씁쓸하고 안타깝고 네. 자 사실은 뭐 더 문제는 왜 이런 일을 만들었는지 누가 그죠? 예. 왜 이렇게 멀쩡한 군인들을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그야말로 국가 안보 어떤 정책적인 그런 거에 관여해야 될 안보실에서 저렇게까지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해서 그것도 장관이 사실은 군에서는 최고 그렇죠. 책임자잖아요. 책임자죠. 네. 그걸 다 결책까지 한 사안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이 기록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제 남은 것은 뭐 한 가지라고 봐야겠죠. 예, 예. 그죠? 그 부분이 그런데 지금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예. 이게 뭐 공수처가 지금 뭐 외압 부분을 수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공수처가 지금 적은 인력으로 그래도 지난번에 예. 막 압수수색도 막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나마 지금 뭘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물론 이제 다음에 또 특검 수사가 또 남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물론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런 예.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예. 특검은 그래서 나름 그 전에 그래서 이제 군 뭐 인권센터도 그러고 여러 민주당에서도 그러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그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려면 국민들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정권에서 워낙 많은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꾸 놓치고 잊어먹게 돼요. 저희들도 이렇게 방송 진행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었나? 그렇죠. 왜냐면 계속 밀려오잖아요 파도처럼. 맞습니다. 그럼 앞에 건 또 덮이고 지나가 너무 큰 게 많아서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예. 갖고 응원을 해주시고 예. 좀 예. 정권에 대해서도 견제하는 그런 목소리를 계속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또 다른 내용이 나오면 포함해서 함께 또 조정익 기자님과 함께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